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용삼 대기자라고 계십니다. 펜앤마이크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시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오늘 펜앤마이크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망국의 기운이 감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한나라의 정치인,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오늘날 한국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의 위기는 한국 국민의 지적 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 나라의 위기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초한 위기라는 뜻이기도 한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유권자들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것이다. 자, 우리 김용삼 대기자가 이런 글을 쓰시면서 지금 결론부터, 이제 이분은 서론 본론 결론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안팎의 어떤 그런 변화, 국제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자력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세가 들어와서 신탁 통치할 수도 있다. 뭐 외세라는 게 뭐 군대를 들고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에서 외세는 뭐 IMF 같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자,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은 미몽 속을 헤매고 한국의 군부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외세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은 1997년 IMF가 잠시 신탁 통치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 시절 IMF는 긴급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험악한 구조조정 및 대한민국 국부를 뺏어가는 뼈아픈 체험을 우리에게 강요했다. 외세는 그래서 그런 천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존재들에게 또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1997년 IMF 외환 위기보다도 더 비참하고 험악한 꼴을 각오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면 그 방법 말고 뭐가 있겠는가? 이런 어떤 아주 도발적인 오늘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론 부분, 본론 부분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그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서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한말 망국의 21세기 판 데자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냐? 북한 김정은은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등등 뭐 여기에 뭐 문재인도 포함되겠죠. 이 나라 대통령들이 갖다 바친 달러 현찰로 핵무장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무력 침략해서 점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게 본질이 1950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외친 국토 완정, 완전히 정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판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장악한 야당의 입법 독재가 판을 치고 정치인, 그중에서도 여야 정당 대표들은 둘러싼 추문, 뭐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 뭐 한동훈의 뭐 당 게시판 의혹 뭐 이런 거겠죠. 과연 이 나라가 살벌하기 그지없는 이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한다. 그런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대한민국의 경우 군부가 2번 정도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데 무기력한 대통령, 여당은 국정의 고삐를 놓친 채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그 대한민국의 손목 발목을 철사줄로 꽁꽁 잡아매고 발등에다가 총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엘리트층이 리더십을 상실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헤맬 때 누가 그걸 돌파했느냐? 이 김용삼 대기자의 주장은 군부라는 겁니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즉 박정희 장군의 5.16이 그랬고 전두환 장군의 5.17이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주장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특히 심지어 함석헌, 장준하 같은 지식인들은 군부대 강연에 나와서 5.16 혁명 나기 전에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혁명을 선동한 사실이 여러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수 국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면서 5.16 혁명을 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혁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랐고 그 결과 농업국가였던 한국을 중화학 산업사회의 한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게 첫 번째 근대화 혁명이다. 그리고 김용삼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은 두 번째 근대화 혁명이었다.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정치인들을 대거 퇴출시킨 다음에 산업사회인 한국을 IT 대국으로 천지개벽시키는 대역사를 시작했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IT 산업은 대구공고와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의 음덕이다. 이렇게 김용삼 대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21세기의 한국은 이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이런 군부 출신이 나와서 제3의 혁명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힘들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 5, 60년 전에 그나마 그 시절에는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나서줄 군부 집단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번영의 터전을 닦을 수 있었는데 이게 참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부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선진국으로 소득 수준 3만 불, 5만 불 가자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군인이 통치한 나라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 김용삼 대기자의 결론은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가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리당략 정쟁만 벌이는 이 정치 집단은 미몽 속을 헤매고 있고 그렇다고 군부까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그 위기 돌파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외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세밖에 없지 않느냐? 외세는 어떤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다가옵니까? 전쟁 또는 금융위기 이런 걸로 다가오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들 때 또는 IMF 같은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나서 국제금융기구가 돈 빌려준다면서 들어오는 그 외세 이렇게 되면 처절하게 당하는 거죠. 처절하게. 자, 김용삼 대기자는 이런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글을 아주 많이 쓰죠. 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글의 행간을 읽어보면 글 제목이 이렇잖아요. 망국의 기운이 감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나라 망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응? 이재명 일당 거의 독재 같은 저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한 치 앞을 지금 가지 못하는 툭하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툭하면 누구 탄핵시킨다고 이런 나라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는가? 이러다가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북한은 이미 러시아하고 손잡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데 또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런 국제정세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타이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뽑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저 정치인들의 수준을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자, 오늘 김용삼 대기자의 칼럼 망국의 기운이 감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